저는 지금 진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요리를 해왔던 제가 그동안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한국에서 단 7일 동안 제 인생 43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막에서도 작물을 키우고 AI가 씨앗을 심고 청년들은 땅이 아니라 데이터를 캔다고 말하는 나라. 이게 농업이야? 아니면 과학이야? 그 질문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더 이상 농사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미친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몽테뉴입니다. 파리 16구에서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죠. 43년을 살아오면서 프렌치 요리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참담했어요. 클레어, 이번 달 토마토 납품분을 확인해봐. 수석 셰프 피에르가 들고 온 토마토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색깔은 흐릿하고 향은 거의 없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탄력도 형편없었죠. 이게 무슨 토마토야? 플라스틱 같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질도 가지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고객들이 벌써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유럽 전체가 농업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기후변화로 토양이 메말라가고 있었고 전통적인 농법으론 더 이상 양질의 농산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농업부 장관 마리 뒤포와의 저녁 식사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클레어,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야. 차세대 농업 기술을 찾아서 유럽 농업을 살려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시아 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한국에서 말이야. 그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하면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만 떠올랐거든요. 농업이라니.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요? EU 농업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야.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어. 심지어 우리 프랑스 품종보다 더 좋은 품질로 말이야.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프랑스가 농업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뒤처지고 있다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야. 유럽 농업의 미래가 달린 임무라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센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도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농업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스마트팜, AI 농업, 빅데이터 분석.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본 한국 농장 영상은 마치 공장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3년간 쌓아온 제 요리 철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유럽 농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행 항공편 예약하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요.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러 간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동료들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유럽 농업을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와, 정말 다르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농촌진흥청에서 보내준 가이드 김수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어 셰프님이시죠? 한재민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재민 박사요? 네, 저희 차세대 농업기술 연구팀장이세요. 셰프님을 위해 특별 일정을 준비하셨어요. 공항에서 전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수현 씨가 설명해주는 한국 농업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이미 10년 전부터 AI와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개국이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저희 기술로 사막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 네덜란드보다 생산량이 30% 높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농촌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논밭 사이사이에 하얀색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고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스마트팜인가요? 맞습니다. 저 하나의 시설에서 일반 농장의 10배 생산량을 내고 있어요. 물 사용량은 90% 줄이면서 말이죠. 믿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미래 농업이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주에 도착해서 한재민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39세의 젊은 연구자였는데 눈빛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클레어 셰프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프랑스 요리로 유명하신 분이 저희 농업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며 왔어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한재민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직접 보여드리죠. 셰프님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자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전주 한옥마을 근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온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벌써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선이 아름다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나라는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걸까? 핸드폰으로 파리에 있는 피에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도착했어. 생각보다 훨씬 놀라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장 견학 시작해. 피에르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 있나?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보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야경 너머로 현대적인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의 진짜 실체를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한재민 박사가 저를 국제협력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벽면에 수십 개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저희와 농업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현재 23개국이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초록색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점들이 뭔가요? 저희 기술이 적용된 농장들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이 바뀌더니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돔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초록색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사막이에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 속 딸기들은 붉고 탐스러웠습니다. 네덜란드의 최고 농장보다 30% 더 높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어요. 국제협력팀의 김민지 팀장이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유럽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아프리카 케냐의 농장 영상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농민들에게 스마트팜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량이 3배 늘었어요. 화면 속에서 케냐 농민들이 태블릿을 보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서 6개월간 교육합니다. 현지 청년들이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재민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농업 분야의 삼성이라고 불려요. 농업계의 기술 강국 말이죠. 반도체처럼 농업 기술도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놀라운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네덜란드 농장에서 저희 기술로 기른 토마토가 독일,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셰프님도 모르게 드셨을 거예요. 오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농장들과 연결됐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3년 됐어요. 생산량이 2배 늘었고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는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스라엘 농장주도 연결됐어요. 사막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기술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마리 장관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한국이 이미 글로벌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우리가 놓친 사이에 농업계의 삼성이 된 거예요. 사우디 사막에서 딸기를 키우고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3배 늘렸어요.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한국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유럽 농업의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넷째 날 한재민 박사가 저를 경기도 화성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청년 농업인들의 메카예요. 평균 나이가 32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현수 씨는 29세 농부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농부라기보다는 농업기술자에 가까워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든요. 농장 안에서 젊은 직원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 현수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양 데이터, 기후 데이터, 작물 성장 데이터.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습도가 3% 떨어질 예정이에요. 미리 스프링클러를 가동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 예측 과학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박지영 씨는 27세 여성 농부였어요. 원래 삼성전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농업이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직했죠. 농업도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이거든요. 반도체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요. 지영 씨의 딸기 농장에서는 로봇이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AI가 각 딸기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요. 딸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개체니까요. 점심시간에 청년 농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대부분은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럼 왜 농업을 선택했나요?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농업이 이제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에요. 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오후에는 청년 농부들의 연구 모임에 참석했어요. 마치 IT 기업의 개발자 회의 같았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도입한 AI 모델은 어떤가요? 병충해 예측 정확도가 95%까지 올라갔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전통 농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니. 전통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결합해야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조상들의 농업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한재민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청년 농부들이 얼마나 많나요? 전국에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농업이 젊은이들의 꿈이 된 거죠.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국의 미래를 봤다. 이 젊은 농부들이 세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다섯째 날 오후 한재민 박사가 저를 전주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옥마을을 가나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뿌리도 알아야죠. 농업기술도 결국 우리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요. 한옥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기와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돌담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700년 된 마을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실 이 마을도 한때 사라질 뻔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전통 건물들이 파괴됐거든요. 일제강점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그런 아픈 역사를 겪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됐나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숨어서라도 전통을 이어갔죠. 한 오래된 한옥 앞에서 80세 정도의 할머니가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요리사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한옥 안은 나무와 한지로 만든 공간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1920년에 지었어. 일제강점기 때였지. 그때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정말 힘들었지.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도 바꾸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몰래라도 우리 것을 지켰지. 어떻게 지키셨어요? 밤에 몰래 모여서 우리 노래 부르고
우리 음식 해먹고 아이들한테도 몰래 한글 가르쳤어.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를 지켜낸 한국인들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가 키우는 작은 텃밭을 봤어요. 상추, 고추,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농사야? 그냥 먹을 것 조금 기르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의 채소들은 정말 싱싱해 보였어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 매일 말을 걸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 뒤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저녁에 전통 찻집에서 한재민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의지를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에요. 우리 농업 혁신도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로, 정성으로 극복해냈죠. 우리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일로 생각해요. 첨단 기술도 결국 생명을 더 잘 키우기 위한 도구죠.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잤어요. 나무 향이 나는 따뜻한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통의 정성과 현대의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여섯째 날, 드디어 제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준비해준 특별한 요리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셰프님이 직접 한국 농산물로 요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모두 저희 스마트팜에서 기른 것들입니다. 경기미, 완주 딸기, 논산 깻잎, 그리고 어제 수확한 토마토와 바질이에요. 요리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재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채소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경기미를 손에 들어보니 알갱이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윤이 났어요. 이 쌀이 정말 한국산이에요? AI가 최적 환경에서 기른 프리미엄 경기미입니다. 쌀을 씹어보니 달콤함과 쫄깃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어요. 프랑스 최고급 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토마토를 썰어보니 속까지 균일하게 붉었고 향이 진했어요. 바질은 향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깊이에 매료됐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프렌치 요리 기법으로 한국 재료들을 다뤄봤어요. 경기미로는 리조또를, 토마토와 바질로는 라따뚜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정말 예술이에요. 열을 가해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네요. 당도와 산도의 균형이 완벽해서 그래요. 수백 번의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낸 최적 비율입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43년간 만들어온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재료가 좋으면 요리사의 실력이 더 빛나는 법이죠. 오후에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 체험을 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발효 기술에 현대 과학을 접목한 거예요. 유산균의 종류와 발효 조건을 정밀 제어합니다. 김치를 담그며 놀란 건 재료의 품질이었어요. 배추 하나하나가 수분 함량까지 계산돼서 선별된 거였습니다. 토양 성분부터 수확 시기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해요. 최적의 식감을 위한 과학이죠.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톱 셰프들이 모두 한국산 농산물로만 코스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요리부터 충격이었어요. 완주 딸기를 이용한 아뮤즈붓이었는데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12.5브릭스입니다. AI가 계산한 최적 당도죠. 메인 요리로 나온 한우 스테이크도 놀라웠어요. 고기의 마블링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사료 성분부터 운동량까지 모든 걸 모니터링해요.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합니다. 디저트로 나온 경기미 푸딩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쌀로 만든 디저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한재민 박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확신합니다. 프렌치 미식의 미래는 한국 땅에 있어요. 이런 품질의 재료라면 어떤 요리든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밤 파리의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농업뿐만 아니라 식문화 전체를 혁신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만든 요리 중 가장 맛있는 걸 오늘 만들었어요. 한국 재료로 말이에요. 우리도 변화해야 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왔어요. 클레어 셰프님, 어떠셨나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농업부 장관에게 보낼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조사 결과. 긴급 대응 필요. 첫째, 한국은 이미 농업혁명을 완성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농업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았다. 둘째, 글로벌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3개국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사우디 사막에서 네덜란드 온실까지 한국 기술이 장악했다. 셋째, 청년층이 농업을 혁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3만 명의 젊은 농업 기술자들이 활동 중이다. 넷째,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가 완벽하다. 수천 년 농업 지혜에 첨단 과학을 접목했다. 마지막,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유럽 농업의 미래가 없다.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피에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때?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피에르,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아.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자마자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한국 농업 기술로 기른 재료를 도입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직접 협력해서 우리만의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날 농업부 장관 마리 뒤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클레어, 보고서를 봤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가? 장관님, 한국 기술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협력 논의를 시작해야 해요. 첫째, 한국 농업 기술자들을 프랑스로 초청해야 합니다. 둘째, 프랑스 농업인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야 해요. 셋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늦으면 너무 늦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농업혁명. 프랑스 셰프가 본 미래라는 제목으로 1시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촬영 첫날 카메라 앞에서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저는 43년간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농업 기술 없이는 유럽 요리의 미래도 없다고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농업인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한국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한재민 박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클레어 셰프님, 프랑스 농업부에서 공식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한 거였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한국에서 본 미래, 한국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한국 농산물의 맛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유럽 농업 혁신의 시작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그 모든 장면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농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그 자체였죠. 이제는 프랑스도 유럽도 세계도 한국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몰랐던 현실이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 감동 여행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동 여행,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짜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